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과정 김한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에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늘 시작하기 전에 댓글창을 한번 쭉 봤는데 지난 시간에 참여해줬던 친구들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메이드 오너 친구도 있었고 또 목천중 이주진 그리고 이준서 학생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소희 학생도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힘차고 신나게 한번 수업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수업 주제는 바로 안전과 발명입니다. 안전과 발명 이 두 주제가 각각 다른 중단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 따로, 발명 따로 배울 거라는 점.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갈게요. 수업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댓글창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의문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대신 수업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지켜와줬던 것처럼 댓글 예절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초의 공백.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기까지 1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선생님도 빨리빨리 막 읽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한번 우리 댓글창에 한번 남겨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민찬 학생도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네요. 방탄포에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한번 볼까요? 기술 시스템 배웠습니다. 기술 시스템이 뭐였죠? 네, 투입, 과정, 산출, 대먹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배우면서 기술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같이 지니고 있다는 점, 그래서 기술의 양면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미래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미래 기술이 이루어질지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괜찮아요. 이렇게 복습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줬던 과제 중에서 한번 피드백을 해볼게요. 우리 기술 발달에 따른 나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로 나눠 작성해보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주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3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3D 프린터, 드론, 그리고 스마트폰 있는데요. 이 기술을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가지 않아도 물건을 쉽게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기 제조 등으로 우리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터로 무기를 만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리고 드론을 보시면 자, 찬성 측에 있는 입장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예로 드론 택배 그리고 드론 촬영 등이 있겠죠. 네, 맞아요. 근데 안민찬 학생이 잘 말해줬네요. 드론 택배도 이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마약, 포탄 배달 같은 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그 증강현실 게임 피해 여성 사례를 본 것처럼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드론을 그 집에 날려서 이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 막 보는 거야. 그럼 너무 위험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예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할까요? 우리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편리한 거 굉장히 많았죠. 네,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막 축구를 보는 생중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업무가 가능했는데 반면에 스마트폰 중독 또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좀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여러분들 과제 잘 했나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입 푸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전사고의 종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고 유형별 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발명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발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린 첫 번째, 안전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 속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곳들이 좀 보여요. 어디 있을까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우리? 자, 안전사고, 선생님이 보기에 한 막 6, 7군데 막 이렇게 있는 것, 맞아요. 민찬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아기가 카트를 위험하게 타고 있죠. 그리고 메이드 오너 학생이 말한 것처럼 박스가 위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주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화분, 뿌나, 카트, 화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잘 찾았네요. 자, 이렇게 박스가 떨어지는 모습도 있고, 아기가 위험하게 카트 위에 올라간 거, 그리고 화분이 떨어지려고 하는 거. 또 여기도 있고, 또 이렇게 계산대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 곳에 손이 끼일 또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문에 우리가 또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형마트의 현장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안전사고가 뭘까? 안전사고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안전사고의 유형과 또 어떻게 예방할지, 그리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정, 학교, 직장으로 나누어 볼 건데요. 우선 가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되게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집에서 많이 쉽게 볼 수 있죠. 그쵸?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가스를 공급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오픈 상태로 열어놓고 사용을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얘를 잠가 주어야 해요. 왜냐? 혹시라도 이 친구가 잘못돼서 누출이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가스들이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가스 밸브 잠그기. 사실 외출 시뿐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을 때 모두 잠가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창문을 다 열고 젖은 천으로 입을 막은 뒤에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왜 하필 젖은 천으로 입을 막아야 돼요?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 물에는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가스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기 힘든 상황에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함이고요. 또 그림에 보시면 가스들이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네, 가스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이동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전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 화재 사고입니다. 자, 이는 이렇게 두꺼비 집이라고 불리는 누전 차단기를 미리 설치해서 위급한 상황일 때 전기를 차단할 수 있게 누전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물에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물은 우리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이 묻은 것과 물이 묻지 않은 것으로 만졌을 때 한 약 2배에서 10배 정도 전류가 빨리 흐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이 묻은 게 훨씬 위험하겠죠. 자, 그래서 대처 방안으로는
일단 전기 감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감전 요인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 후에 심폐소생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존율이 50%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자, 또 이 그림은 뭐냐? 가전제품. 이 사람은 이제 전기장판을 좀 잘못 사용한 건데요. 전기장판을 너무 뜨겁게 해서 이제 저온화상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전제품 사용할 때 사용설명서를 꼭 숙지해라. 이렇게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또 비누 밟아서 넘어지려고 하는 친구도 있네요. 그쵸? 자, 다음은 학교인데요. 첫 번째, 선생님 이 그림 보고 진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학교에 선생님 출근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되게 막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는 걸 너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되게 불안해요. 아, 어떡하지? 이 친구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처럼 핸드폰을 보면서 걸으면, 또 이어폰을 끼면서 걸으면 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일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자,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실험 실습실에서 일어날 법한 사고인데요. 이런 사고는 수업 중에 안전수칙을 선생님들이 설명할 때 잘 귀담아 듣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 방안으로는 혹시나 화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즉시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힌 다음에 병원으로 이동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교실 복도 계단에서 넘어짐 및 미끄러짐인데요. 실내에서 이렇게 막 이 친구들 박치기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또 여기는 막 문을 세게 열고 하네요. 자, 이렇게 넘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따라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실내 이동 시 뛰지 않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직장입니다. 직장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은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거북목 증후군 및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을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꼭 일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피아노 치고 막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꼭 적정한 휴식 시간을 갖고 바른 자세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사고가 일어날 때 문을 강제로 열거나 출입문에 기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엘리베이터 추락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나마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 이영철 학생, 한나쌤 저 거북목 증후군 발생한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나? 눕기. 오, 맞아요. 메이드 오너 학생이 말해줬네요. 정공직 학생.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사진을 모르고 띄었네. 자, 네,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기 영어 읽어보면은 몸의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압력을 그나마 좀 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 산업 현장에서 떨어진 부딪힘. 이 또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되는데요. 보호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안전띠를 두른다든지 이렇게 벨트 착용을 해서 안전하게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칙 하나만 보고 갈게요.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이게 1법칙도 있고 2법칙도 있는데 우리는 1법칙만 한번 볼게요. 1대 29대 300. 여러분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이 숫자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는 같은 요인으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또 같은 요인으로 300번의 사고 징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인리히가 약 5,000번의 사고를 분석을 한 결과 이러한
비율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즉,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 사고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300번의 그 경미 사고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거를 좀 주의한다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과제입니다. 자, 자신이 경험한 혹은 경험할 뻔했던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링크에 선생님이 과제 그 양식을 제시해 놓았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선생님의 그 경험담인데요. 선생님이 음식을 만들다가 기름을 팔팔 끓는 기름을 엎어가지고 화상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사실 이 예시를 쓰는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고는 미리 초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첫 번째, 조리 시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때 조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막 핸드폰도 하고 노래도 듣다가 막 룰루랄라 신나게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을 숙지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땐 진짜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기름이 물처럼 팔팔 끓는 줄 알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끓일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끓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기름은 이렇게 물처럼 보글보글 막 끓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 집어넣어서 얘가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본다든지 이렇게 끓는 점을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리법 숙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름이 들어있는 후라이팬을 들고 움직이거나 아슬아슬하게 놓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거기 주방이 조금 좁았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놓다가 엎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 네,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119 구급대원분들이 오기 전까지 흐르는 물에 계속 화상 부위를 둬가지고 열감을 떨어뜨렸어요. 네, 여러분들도 과제 잘 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1번 달성되었겠네요. 선생님 댓글 보니까 선생님 말고도 또 화상 입은 학생이 있네요. MS 학생. 네, 너무 힘들었겠다. 목천중 이주진 학생, 지금은 요리 잘하시던데 채널 보니까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선생님 요새 요리를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선생님 추천하고 싶은 게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세요. 에어프라이어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을 또 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 지금 너무 멀쩡. 여기가 화상 부위인데 괜찮죠? 네, 여러분들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 목표 달성하러 가볼게요. 자, 우리 발명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죠? 발명.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 이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 네, 첫 번째로 말한 방탄 포에버 이 친구가 맞춰주었네요. 에디슨 맞습니다. 정공진, 또 연탄이 학생, 최희영, 유형무, 홍진기 학생. 네, 너무 잘 맞춰주었네요. 맞습니다. 에디슨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토마스 에디슨이고요. 미국의 발명가로 특허 수가 약 1000종을 넘을 정도로 많은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가장 주된 업적이 뭐죠? 네, 전구를 발명한 것입니다. 이 백일 전구를 발명하면서 에디슨이 한 말이 있다고 해요. 전제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선생님은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 이유는 나도 뭔가 노력을 하면서 환경 탓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의 땀, 즉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튼
이러한 발명, 과연 발명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발명은 영어로 inven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inventio라는 생각이 떠오르다와 션, 명사형 전미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즉, 생각이 떠오르는 것. 한글로 정의를 이야기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명은 발견과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발명과 발견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전미사. 전미사는 뒤에 붙는 말을 전미사라고 해요. 자, 발명과 발견의 차이 뭘까요? 전공지 학생. 발명은 만든 거, 발견은 찾은 거. 네, 잘 말해줬어요. 비슷해요. 자, 안민찬 학생. 생각한 걸 만드는 거고, 발견은 물체를 찾아낸 거. 네, 여러분들 다 잘 말해준 것 같네요. 뿌나 학생, 물음표 학생. 네. 자, 위에 보시면 위에 있는 설명이 발명이고요. 아래에 있는 설명이 발견입니다. 우리 처음에 공직 학생이 말해줬던 것처럼 지금까지 없던 걸 우리가 새로 만드는 거, 그게 발명이고요. 기존에 존재하던 걸 우리가 찾은 게 발견입니다. 그러면 다음 보이는 사진을 발명과 발견으로 구분해 볼까요? 화석, 전자계량컵, 또 얼음틀, 숟가락, 불. 어떤 건 발명이고 어떤 건 발견인데요. 한번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발견, 발명, 발명, 발견, 발견. 희영 학생이 말해줬는데요. 방탄포에버, 안민찬 학생, 정공지 학생. 네, 잘 말해주었네요. 자, 조금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면, 자, 화석은 발견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계량법은 발명, 얼음틀 발명, 숟가락 발명, 불 발견인데요. 좀 특징이 있어요. 발견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을 발견이라고 많이 하고요. 발명은 우리가 그 후에 자연물을 이용해도 좋지만 그 후에 제품을 만든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학 공식이나 그리고 과학적 원리도 발견이라고 해요. 선생님, 수학 공식이 왜 발견이죠? 수학 공식이나 과학적 원리는 우리가 발견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유인력의 법칙. 우리가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으로 이렇게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즉 이렇게 원래 있던 걸 발견했기 때문에 과학적 원리가 발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발명을 배우는 단원이니까 이 발명의 특징이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창조적. 기존에 없던 걸 만드는 게 발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실용적. 기존 제품보다 사용하기 편리하거나 우수해야 합니다. 즉, 기존보다 좀 떨어지는 제품은 발명이라고 보기 좀 어렵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경제적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생산 비용이 적거나 혹은 생산 비용이 같거나 많더라도 상품의 가치가 우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명의 특징 세 가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발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첫 번째, 생활의 편리성 증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 기억하죠?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던 또 로봇 청소기를 이용하던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졌겠네요. 두 번째, 기술 발달입니다. 자, 우리 다음에 이 센서는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혹시 맞춰볼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네, 부러운 연탄이 사회가 더 편리해진다. 또 맞습니다. 방탄포에버 선생님 시즌3에도 나오시나요? 나왔으면 좋겠나요? 네,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보이는 센서는 성민이의 재미있는 오락실 휴대폰이라고 했는데요. 화재 경보 시스템 KR 학생. 자, 이것은 바로 리모컨에 들어가는 센서입니다. 우리 리모컨 끝에 보시면 그 적외선 인식 센서 있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선생님, 이게 발명이 기술 발달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 바로 이 센서를 발명했기 때문에 리모컨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발명이 그 다음 기술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보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또한 발명으로 인해 기술 발달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자, 국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제품을 발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발명품을 그냥 나만 사용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다른 나라에까지 수출을 해서 세계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발명품이 있어요 라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발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혹시 어려운 게 있었나요? 그러면 혹시 어려운 게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과제에 나가겠습니다. 자, 과제는 나만의 발명품 그려보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예시들 있었죠? mp3 펜도 있고 또 이런 스마트워치의 좀 변형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이처럼 내가 생각하는 발명품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한 거를 예시로 한번 또 가져와 보았는데요. 자, 선생님이 무려 몇 년 전일까요? 대학교 4학년 때 했던 과제입니다. 바로 이 대중교통을 프리패스하자라는 주제로 했던 과제인데요. 우리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문계 실평, 문제 2의 계획 실행 평가 단계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해입니다. 우리 대중교통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버스, 지하철, 택시 다 대중교통인데요. 우리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통카드죠. 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교통카드가 잘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술적 과정의 문제와 또 산출품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선생님같이 이렇게 좀 덜렁대는 친구들은 교통카드를 잘 챙기지 못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아이디어를 한번 탐색해 볼게요. 첫 번째, 교통카드를 넣을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 사용. 두 번째, 지갑 외관에 교통카드 꽂이를 부착. 세 번째, 교통카드를 스티커로 만들어 원하는 곳에 부착.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어, 교통카드를 넣을 수 있는 휴대폰 케이스 사용. 이 아이디어는요, 우리 가지고 다니는데 또 깜빡하지 않게 휴대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핸드폰 전자파의 간섭으로 인해서 좀 잘 인식이 안 될 수 있는 인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이디어, 지갑 외관에 교통카드 꽂이를 부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인식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가지고 다니다가 그 꽂이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분실의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관상으로 그렇게 예쁘지도 않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자, 교통카드 스티커로 만들어 원하는 곳에 부착하자.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 두 가지 다 충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식의 문제, 휴대성의 문제. 따라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를 채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 채택하고 계획 단계까지 마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단계 해야 되죠? 네, 실행 단계 해야겠죠. 직접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우선 준비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교통카드, 그리고 아세톤, 용기, 시트지, 그리고 꾸밀 재료들입니다. 이렇게 교통카드와 아세톤을 용기에 담아주시고요. 시트지에 이 용기에서 꺼낸 교통카드, 즉 IC 칩과 그 유도 코일을 올려준 다음에 흰색 시트지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다음 투명 시트지로 코팅을 해주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 본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교통카드 만들기 실행 단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준비물을 준비해주세요. 유리 용기에 교통카드가 잠길 만큼 아세톤을 부어주고요. 교통카드를 넣은 뒤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통카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로부터 약 20분 뒤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교통카드가 녹아버렸네요. 그 안에 있는 IC 칩과 유도 코일을 빼내줍니다. 그 후에 하나는 코일의 중간 부분을 잘라 이어 붙인 뒤 그래도 잘 작동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하나는 코일을 절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스티커를 만들어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일을 자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일이 많이 엉켜져 있으면은 스티커 자체의 두께도 두꺼워질 뿐더러 아무래도 또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코일을 잘라서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납땜을 이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납땜 기구가 없어서 선생님은 그냥 꼬아서 만들어줬고요. 구리 테이프가 있는 친구들은 구리 테이프를 이용하면 더 좋겠죠. 짠! 이렇게 코일을 자른 것과 안 자른 것 두 코일을 이용해서 각각 교통카드 스티커를 만들어줍니다. 완성! 교통카드 스티커가 잘 작동하는지 평가해 보겠습니다. 성공! 코일을 잘라 만든 것도 잘 작동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통카드 스티커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문계, 실평, 이 4단계를 살펴본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댓글에 조금 질문이 있어서 대답을 좀 해볼게요. 방탄포에버 친구가 근데 충전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충전 가능합니다.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 있는 그 부분을 충전기에 대고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민찬 학생, 카드를 지갑 같은 데서 꺼내는 것보단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사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거를 지금쯤 시중에 팔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왜 그렇지 못했나요? 에 대한 대답을 선생님이 다다음 시간에 수업에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다음 시간 수업까지도 열심히 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 2번 발명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까지 한번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학습 목표 다 달성되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차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로 안전에 대해서 배웠고요. 과제가 하나 나갔습니다. 또 발명에 대해서 배웠고 여기 역시 과제가 나가게 되었네요. 자, 다음 차시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 오늘 발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발명을 하는 사고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고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수렴적, 확산적 이렇게 나눠서요. 자, 선생님 메일은 위에 적혀있는 곳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공부하다가 질문 있거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학습 자료는 에듀스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관련 영상을 더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기술여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